경기도 승리입니다. 그런데 양쪽의 경기 약간은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로열 패밀리죠. 이 삼성 메이저리거들의 활약이 경기 분위기를 주도했다면은 코스닥 쪽에서는 그동안 많이 쉬었던 이름 없는 선수들의 활약이 또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또 어떤 힌트들이 있을까요? 내일 경기 미리 준비해 보시죠.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영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 체감하시기에 좀 분위기 어땠던 것 같으세요? 일단 사실 저는 7월은 예전에 움직였던 제약이라든가 바이오는 안 봐도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오늘은 제가 관심 갖고 있었던 종목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클러치 히터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지 않았나. 즉 이제 찬스에 강한 선수들. 뭔가 쳐줘야 될 때 한 방 크게 날려주고 네. 그리고 점수를 딱 뽑아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싶거든요. 삼성그룹주도 거기에 그런 것들이 속한다고 보여지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오늘 최근에 뭐 KCC라든가 하우시스와 같은 건자재 쪽의 어떤 선전, 코스닥도 물론 오늘의 상승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서울반도체가 오래간만에 올랐다는 것도 네네. 참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시장이 지난주에 많이 어려웠던 거로 벗어나니까 정말 칠 때 쳐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허 위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 거래소는 삼성주, 코스닥은 핀테크. 그렇죠. 핀테크 주간지 말고. 네. 네. 지금 여러 개의 종목군이 좀 이야기 중간중간에 있었는데요. 과연 오늘 라인업에 선발은 됐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타자 공개합니다. 1번 타자 LG하우시스, 2번 타자 CJ ENM, 3번 타자 제일모직, 4번 타자 NC소프트입니다. 5번 타자 크라운제과, 6번 타자 FNC엔터, 7번 타자 한국정보통신, 8번 타자 서울반도체, 9번 타자 코롱생명과학입니다. 와, 오늘 타선도 상당히 화려합니다. 특히나 좀 하위 타선의 홈런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지금 9번 타자를 제외하고는 다 성적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운효영님 좀 네.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어제 오늘 한 이틀만 적용해도 상승률로 보니까 한 10% 이상 급등한 종목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FNC 엔터라든가 크라운 제과는 뭐 최근 며칠간 거의 초급등이죠. 이 네. 고가주가. 정말 뭔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쳐야 될 애들이 제대로 쳤다라고 좀 라인업을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는 그래도 중량감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럴까, 어떤 시장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대략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었을 때 자기만의 어떤 개성과 무기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오늘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 각계전투다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 위원님은 라인업 네. 좀 마음에 드시나요? 예, 잘 짜진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일단 골고루 다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종목이 왜 운영님하고 같이 일하는 김경원 연구원이 네, 조금 전에 장보현 남자도 네, 해주셨잖아요. 올해는 종목 전쟁이 될 것입니다. 막 이랬잖아요. 그 말이 딱 어울리는 장인 것 같아요, 오늘은. 예. 네. 다 종목별로 그냥. 예. 그럼 과연 어떤 선수들이 활약했는지 지금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운효영님 관심 선수부터 알려주세요. 예, 저는 NC소프트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오늘 4번 타자이기도 하고,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 번 소개시켜드리면서 내일장 클린업에도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한번 오른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오늘 NC소프트뿐만 아니라 양대 시장의 게임주가 전부 좋았잖아요. 액토소프트 같은 경우는 한 16%씩 올랐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최근 한 일주일간 상승률이 한 20%가 훨씬 넘을 네. 정도로 많이 네. 올랐습니다. 이제 게임주 쪽이 이제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코스닥 시장의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쪽에서 좀 빠져나온 자금이 게임주 쪽으로 많이 이제 흘러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꼭 그게 아니라고 해도 사실상 하반기에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라인업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마블에서 네, NC랑 오늘, 그러니까 예. 넷마블이 NC랑 해가지고 31개인가 나온다면서요? 네, 지금? 개수는 제가 잘 정확히 기억은 제가 아까 못하는데 봤거든요. 예. 31개나 되는 오늘 IP에 무슨 회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제 예. 넷마블 쪽에서. 그래서 네. 오늘도 뭔가 NC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네네. 연간 매출 1조 원. 지금 당초 NC가 올해 예상했던 매출액이 한
8,8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한 예. 10%, 15% 정도는 더 이제 올릴 것이다라고 봤을 때 영업이익 면에서도 결국엔 그만큼 더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일단 최근 한두 달 동안에 NC가 2분기나 하반기 실적 전망이 많이 상향 조정됐는데 아마도 그 근거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최근에 연기금이라든가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쪽이 NC 쪽에 어떤 수급을 굉장히 잘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NC 네, 2번에 있는 그 CJ E&M도 오늘 이제 NC 올라가면서 같이 되게 좋았잖아요. 이것도 거의 신고가였잖아요. 이게 네. 그 NC하고 이제 CJENM이 좀 협업이 되었을 때 그 이제 NC가 사용하고 있는 IP를 그 유저들의 IP가 있잖아요.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신규 게임을 많이 출시를 한대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게임 업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탄탄한 플랫폼 위에서 게임을 내는 거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들에 대해서 뭔가 좀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게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좀 그 IP를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업체가 더 실적 면에서 좋을 거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형님이 가니까 전반적으로 다 강세 흐름 나타냈는데요. 아까 또 그 핀테크 얘기도 하셨잖아요. NC 그 맞아요. KG 그룹 KG 이니시스 전환사채를 전환사채, 네. 들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핀테크도 같이 강해서 게임하고 좀 뭔가 교집합도 있다라는 느낌이 뭐 들더라고요. 뭐 상승의 어떤 원인을 꼭 그쪽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 뭐 충분히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의 가능성은 있죠. 예. 네,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주도 좋았는데 좀 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지금 시장에 예를 들어서 대안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 의견이 맞다라면은 저는 사실상 제약과 바이오는 지금은 안 봐도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고가 권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사실 뭐 갈 데가 없겠습니까? 갈 데는 있을 텐데 네. 뭔가 되는 쪽으로 몰린다라면은 뭐 충분히 가능성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네. 허 위원님 관심 선수 알려주세요. 저는 제일 모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3번 타자 클린업 조심스럽게. 트리오 가운데 네. 한 명. 네, 네.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 눈에 띄셨나요? 저도 원래 참 별로 안 좋아하는 좋아하지 종목인데. 아니 저는 삼성그룹 관련주를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전 제일 모직을 좋아했죠.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약간 좀 이제 좀 불편했다가 다시 좋아해질 것 같아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네. 일단 포인트는 뭐 아침부터 분위기를 띄웠죠. 뭐 사학연금이니 KTB니 또 장중에 매트라이프 여기서 이제 셋이 합쳐보니까 한 1%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3에서 4만 더 땡겨지면 그냥 무조건 성사된다 했었기 때문에 개인들 한 24% 중에 적어도 한 10에서 20% 그러니까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한 10에서 한 20% 그러니까 한 24%에 10에서 20%면 한 2 내지 한 3 내지 4% 5%?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총 진행 중인가요? 내일. 아니 내일 내일인가요? 9시에 네. 내일 9시.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를 특히 사실은 삼성물산 쪽에서는 이제 더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물산도 사실 지분은 있잖아요. 그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그래서 네. 만약에 안 돼도 제일모직은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총 디데이가 가까워 오면서 관련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들썩였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강했고 저는 삼성 SDS가 오늘 급등한 게 또 눈에 띄더라고요. 또 그렇죠. 삼성전자와의 네, 맞아요. 합병설이 또 네. 슬슬 나오는 거 아닌가. 뭔가 주총을 뭔가 기점으로 이제 또 만약에 합병이 되게 된다라면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 컸다고 보는데 사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DS를요? 아니 그러니까 제일 이 모직을? 전반적인 합병 이슈라고 돌아가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병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합병 뭐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 좋은데 합병이 과연 이후로 추가로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냐라고 단가가요. 본다라면 특히 제일모직은 물론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시장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런칭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고 기대감도 많이 있긴 한데 사실 당장 실적은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70% 정도 줄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런 상황이면은 뭔가 실적 시즌에 모멘텀만 가지고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합병 관련해서 뭔가 뭐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기점으로 더 오른다라고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면세점 사업 관련돼 있는 것도 결국엔 뉴스 나오자마자 뭐
올랐던 놈들은 떨어지고 떨어졌던 애들은 뭐 더 떨어지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단하는 격언이 내일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남아 있잖아요. 제가 요 이렇게 그 근처 동네에서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동네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신분을 공개는 안 할게요. 근데 제일모직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계신 분이에요. 고위직은 아닌데요. 이번에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물어봤죠. 제가 지나가면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무조건 삼성전자다. 근데 이제 덩치가 제일모직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물산이 크잖아요. 그래서 물산이랑 합쳐지면 거의 한 40조, 50조가 돼버려요. 순간적으로. 거기다가 만약에 SDS도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많기 때문에 합치면 한 60개는 넘겠더라고요. 조 단위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전자는 한 180조란 말이에요. 그럼 3분의 1이잖아요. 이거 충분히 해볼만 하죠. 조금만 더 키워주면 금방 전자도. 그렇게라도 안 되면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처럼 전자 쪼개가지고 2대8로 지주사 만들고 사업회사 만들어가지고 지주사를 먹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제일모직은 지금 나오는 스케줄대로면 금방 될 것 같아요. 전자하고도 합치고 뭐 이렇게. 예. 삼성 지배구조 이슈는 계속해서 진행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뉴스를 꾸준히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한 선수 더 볼게요. 문효영님 어떤 선수 볼까요? 워낙에 또 최근에 건자재 관련주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으시잖아요. 네. 주가도 잘 오르고 오늘도 뭐 대림 비엔코 거의 또 18% 정도? 네. 최근에 아, 엄청 올랐던 것 같은데 또 네. 그렇게 오르더라고요. 근데 건자재 가운데서 LG 하우시스가 또 선발된 게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주가가 낮아서 아, KCC나 LG 하우시스나 사실 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떨어질 만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뭔가 이제 중소형주 쪽은 탄력이 많이 붙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뭐 대림 비엔코도 그렇고 뭐 삼목 에스폼도 뭐 급락했다가 최근에 네, 보니까 그쵸. 한 달 동안 또 한 20-30%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면은 결국에 이제 건자재 쪽이 여전히 뭐 되는 쪽으로 하반기에 봐야 되는데 최근에 정책이 굉장히 좋아요. 노후 건축물을 활성화하는데 2조 2천억 가량의 촉진 계획이 이제 지난주인가요? 아마 발표가 네, 된 거로 맞아요. 제가 맞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자재 업종 쪽에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고 많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미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실적이 좋을 거라 보여지는데 이 정도의 어떤 정책이라면은 하반기도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며칠 상간에 보니까 몇몇 기업의 리포트가 대부분 다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많이 나왔어요. 2분기 실적도 발표하기 전인데 뭐 이런 것들은 잘 활용을 해보시면 꼭 LG 하우시스가 아니라고 해도 건자재 쪽에서 또 아직은 좀 저평가돼 있거나 적정 주가 수준이 도달하지 않은 기업들 골라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자재 얘기한 게 지난주에 이 정책 모멘텀 나오면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계속 나왔어요. 네, 리포트도 그런데 계속 나왔어요. 또 최근에 오늘 또 특징을 보면은 건자재 내부에서도 좀 돌아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한샘이나 NX를 위주로 해서 좀 올랐다면은 이제는 좀 시멘트나 페인트 쪽 그리고 또 철근도 최근에 또 부각받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키 맞추기 하고 한 바퀴 돌고 나서 좀 쉬었다가 갈지 아니면은 한샘이나 NX 쪽까지 주도주까지 다시 한 바퀴를 좀 계속해서 돌지 일단 이것도 좀 궁금해요. 쉬었다 가겠죠. 뭐 매일 오를 수는 없으니까 매일 급등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일정 수준 오르게 되면 일단 뭐 탄력 둔화되고 좀 기간 조정 보이다가 재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에 입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홈런 친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도 저희가 간략하게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지금 보면은 FNC 엔터. 아 진짜 윤우님이 사람 마음도 흔들어 놓더니 주가도 흔들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긴 저는 해요. 요즘 무한도전 잘 안 봤는데. 네. 저는 끊었어요, 요즘에 무한도전. 가요제 네. 해요. 무도 가요제. 저는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습니다. 안 본 지가 잘 몇 안 년 봐요.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요즘 저는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보고 있어요. 멤버가 바뀐 다음에 네. 전 잘 안 보고 있는데 네. 아니 요즘에도 굉장히 인기도 많고 충성도 1위의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뭐 어쨌든 근데 뭐 유재석 씨가 증권가에도 어마어마한 양을 주셨다는 그쵸. 거에 예, 한번 그 표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정말 저는 상한가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버슈팅이다 혹은 윤은님이라면 뭐 이 정도는 괜찮다. 과거에 저는 그 연예인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했던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그 장동건 씨가 대주주로 있었던 반포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잘 모르실 때 지금 네. 없어졌어요. 근데 없는데 그 부산에서 텐트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그 당시가 어떤 때냐면은
이제 몇몇 그 연예 기획사들이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반포택이 장동건 씨가 대주주고 있어 상한가를 10여치를 갔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도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다 내려왔습니다. 네, 다 반납하고 내려왔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그 당시와 연예 관련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키이스트는 뭐 김수현 씨가 거의 먹어 살리는 분위기고 이쪽에 만약에 FN 센터 물론 지금 유재석 씨 말고도 뭐 기전에 들어갔던 뭐 전용돈 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AOA가 AOA도 있고 핵심적인 멤버들 홈페이지에 정면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핵심적인 멤버들을 많이 그 영입했기 때문에 뭐 단발성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과거처럼 어떤 연예인 효과로 정말 뭐 아주 초급등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윤석 씨가 1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네. 그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벌어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대감 살아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7번 타자도 오늘 홈런입니다. 한국정보통신. 우리가 포함해서 또 핀테크 선수들도 간략하게 좀 네.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보세요? 예, 지금 뭐 알리페이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페이에다가 그 페이코까지 이제 나왔는데 사실 삼성페이는 약간 홍보성 멘트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이렇게 제쳐가지고 한 3, 4초 만에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는데 저는 지갑에서 꺼내서 결제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거는 말이 안 참고를 끼얹으세요. 아니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네. 거죠. 그게 진정한 핀테크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좀 예전에 없던 게 나오니까 네. 좀 핫하다 뭐 이런 부분은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핀테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거보다 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게 진짜 핫했던 게 쇼킹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사실 저희 관계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언급하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방송에서 다우 그룹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비콘을 지금 다우 기술 데이터 쪽에서 하고 있대요.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좀 솔깃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실은 한 1년 전부터 계속 이제 플로어로 떠돌던 네. 이야기래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이 있고 실제로 많이 이제 매출로 가셔야 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좀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NFC는 기껏 해봐야 짧은 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비콘은 잘하면 뭐 한 3, 40m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오투어 관련해서 정말 대박을 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거든요. 그게 비콘이 그거죠. 만약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기만 해도 여기에 가격이 딱딱딱 원격으로 그렇죠. 그 거리 그러니까 그 안에만 거리가 있으면 제한만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네. 정말 서울 거리 제한이 있어도 상관없겠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사람이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40m 반경이라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도 가깝고 하니까 집에 가다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다 제 핸드폰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마트나 네. 누구를 만나야 되면 여기서 뭘 할인한다더라는 게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상점들의 점포대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획기적인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결제도 바로 가서 이제 하면 거기도 다우 쪽에서 스타뱅코리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되게 되면 그쪽 업체들은 뭐 인터넷 전문은행도 있습니다만 이게 비콘 관련해서 좀 네. 잘 보셔야 될 것 허 같아요. 의원님은 예. 핀테크 중에서도 되는 쪽 안 되는 쪽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것 시장에 같아요. 알려진 핀테크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NFC 같은 어떤 근거리 결제 관련돼 있는 것만 되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그냥 가능해요. 근데 자꾸 이제 뭔가 좀 쉽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쪽이 집중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말씀하셨던 게 아마 TV에 예전에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동이나 이런데 뭐 가게 앞을 이렇게 지나면은 이 점포에서는 뭔가 지금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하면 스마트폰에 바로 그게 뜨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그거 갖고 들어와서 결제를 하면 뭐 할인을 받는다거나 네.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뭔가 생활 저변에 침투할 수 있는 어떤 핀테크 기술 자체가 폭넓게 확장이 되면은 뭐 당연히 더 이제 관련 기업군들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핀테크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 차례 시세를 크게 냈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다시금 주목을 받았거든요. 저번과 같은 랠리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단발성인가요? 되게 장기적인 관점을 계속적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는 사업 쪽이기 때문에 아직은 또 확실하게 네. 확 퍼져 있는 게 아니라면은 쉽게 얘기해서 내 주변에까지 핀테크가 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때까지는 충분히 관심 갖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수들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MVP 소명해 주시죠. 네, 뭐 N소프트입니다. 네, 오늘장 MVP는 NC소프트였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저희 오늘장 MVP를 통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선수고요. 그러면 내일 경기에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제시해 주시죠.
일단 시장 분위기에서의 어떤 금리는 당연히 인상되는 분위기이고, 근데 시장이 아주 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단지 금리가 인상되는 사이클에 있어서 뭐 간밤에 옐런 총재가 발언했던 것처럼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이제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 10월일지 12월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다음 달에 해도 괜찮으니까. 그런 상황이면은 결국에는 금리가 인상되는 어떤 그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실적으로의 어떤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핀테크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급등하는 것도 그렇고 NC 같은 뭐 게임주 쪽이라든가 실적주 쪽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어떤 매기가 집중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시장은 사실 제가 볼 땐 그냥 그래요. 위로 뭐 한 2100선 내외가 1차 저항 포인트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급락할 것 같지도 않고 급등도 없다라고 본다라면은 네. 중국 증시 3500선 쌍바닥을 만든다라고 봤을 땐 뭐 제가 볼 땐 그것까지 안 내려갈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7월 한 중순 이후나 이런 쪽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이 쏠림 현상을 잘 이용하시는 실적주를 잘 네. 포커스를 잡아서 가시는 것이 수익률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쏠림 현상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선수를 보는 게 좋을까요?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는요? 네, 클린업 트리오 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코나아이고요. 두 번째는 SKC, 세 번째는 여전히 NC소프트 세 종목 보겠습니다. 와, 지금 코나이가 상당히 좀 눈길을 끕니다. 그동안에 SKC나 NC소프트는 좀 여러 차례 언급을 해주셨던 선수들 같은데요. 코나이요? 어떤 매력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해당 기업이 항상 분기 실적이 거의 그 해당 월 15일자에 했던 기업인데 네. 이번에는 제가 당사에 확인을 해본 결과 다음 주경에 실적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1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뭐 거기에 버금가는 실적이 나올 거라 보여지고요. 이 기업도 사실 또 좀 약간 핀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7월에 중국에서 이제 그 핀테크 사업이 런칭이 돼서 가시적인 성과는 뭐 하반기쯤에 서서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아시다시피 IC칩 시장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중국이라든가 미국 시장에서 지배율이 높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온다라면은 네. 지금 뭐 차트 보시다시피 전고점 바로 돌파 직전이거든요. 네. 돌파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고 실적 네. 발표 당일에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이네요. 이번에도 재현될 수 있을지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 선수 SKC는 또 어떤 무기가 장착돼 있나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지금은 화학주는 많이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사서 들고 가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고 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기 전까지는 아마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움직일 걸 예상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이 종목은 지금 사실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른 화학주들은 좀 거의 안 빠지고 2단 상승을 시도했었는데 네. 이 종목은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주구장창 주가 쉬다가 이제서 처음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라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나요?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네네네.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전혀 걱정 없는 2분기 실적에 오히려 하반기가 더 이제 다른 그 업체들에 비해서 좋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오늘 상승한 이유도 바로 그러한 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NC소프트는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실적과 수급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은 뭐 내일장도 9% 10%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관심 갖고 볼만한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까지 선정해 봤습니다. 공통점이 있네요. 바로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세 선수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교집합이었습니다. 바이오로 실적 시즌인가 봅니다. 오늘도 장 마감한 이후에 어떤 선수들 실적 내놓을지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요즘에 이 오늘장 MVP 클린업 트리오의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도 삼성물산, ENF 테크놀로지, CJ제일제당 세 선수 모두 다 오늘장 선전을 했었죠. 내일은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눈여겨보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